반쿠데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와 제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환경회의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을 맞아 탈핵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서남사의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을 두고 현재 사찰이 어느 종단에 속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불교계 내 분쟁을 다시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이번 판결의 본질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지난 5년간의 원장직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지홍스님은 퇴임 이후 경기도 광명 금강정사 회주로 돌아가지만 생활불교와 대중불교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걷기 명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한민국 명상포럼이 올해는 강남 양재천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강남 구민회관에선 조계종 수자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의 포럼과 강연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반쿠데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선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와 제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군부의 폭력 수위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SNS에는 군부에게 체포돼 쇠사슬과 벨트로 맞은 이들의 사진이 쏟아지고 있는데 15살 어린 학생까지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8일까지 시민 1,850여 명이 체포됐고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건경의 시민들을 향해서 최루탄, 고무탄, 실탄으로 발사하고 건봉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숨지거나 또 그다음에 피를 흘리고 고통받는 많은 젊은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회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얀마의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 당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광주에선 시의회가 규탄 성명을 냈고 사단법인 5월 어머니 집은 미얀마 시위대의 구호 물품을 지원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합니다. 제한 미얀마인들은 현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군부의 만행이 담긴 영상을 받아 SNS에 올리거나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법으로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계신 산불사에 가서 토요일마다 저희 쿠데타 때문에 죽은 사람들,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회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저희가 외국에서 할 수 쿠데타를 물러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미얀마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은 오는 일요일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 미얀마의 봄을 열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BBS 뉴스 김영교입니다. 종교환경회의와 불교환경연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을 맞아 우리 곁에 핵의 위험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탈핵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돼 핵 폐기물 모형과 방독면을 입은 참가자들이 LG 트윈타워와 마포대교, 마포역, 서대문역,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시 수조에 쌓여가고 있는 핵 폐기물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면 답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추고 참가자들은 일본의 스가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하고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를 그만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주영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겸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이해 피해를 본 모든 생명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우리 자신과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을 위해 당장 탈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사의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을 두고 현재 사찰이 어느 종단에 속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교계 내 분쟁을 다시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들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번 판결의 쟁점을 김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바뀔 확률은 10%를 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기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의외의 결과를 낳은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사찰이 이제 독립한 실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인데 이 부분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판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서남사의 사찰의 창건 경위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운영의 행태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시 취득자는 태고종 소속의 서남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기종 서남사라는 점에서 1심과 2심을 뒤엎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소유하려면 일단 차지하고 보자는 방식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게 너무 강력한 어떤 증거고 근거라서 그거와 다르게 판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쉽게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리면 추후에 그러면은 이제 뭐 명의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들 과거에 뭐 조상 대대로 이거는 우리 땅이었다라든지 하는 뭐 그런 식의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소송을 건 당사자 실체를 문제 삼은 판결은 어렵사리 봉합된 조기종과 태고종의 갈등을 다시 풀어헤칠 소지가 큽니다. 서남사의 소유권은 조기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나눠 갖는다는 10년 전 두 종단의 합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통성 논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서남사도 분명 한국 불교와 그동안 1700 역사에서의 비구 종단이고 비구 스님들이 운영했단 말이에요. 서남사는 자기들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 교리적이거나 조선 불교의 정체성이거나 그 당시 한 50년 전에 사회법과 정화야 또 어떤 그 일제 잔재 청산 이런 면에서 맞지가 않는 주장들이죠. 이런 가운데 태고종 서남사가 지난 2014년 조기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명의인 말소 소송도 양측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을 모양새입니다. 두 종단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공생과 상생을 위한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고종과 조계종 간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긍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불교계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원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면 나라가 의롭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늘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4선 의원인 권영세 선대위원장은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큰 스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1970년대 당시 불교 종립학교인 서울 대동중학교 재학 중에 겪은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지난 5년간의 원장직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퇴임 이후 경기도 광명 금강정사 회주로 돌아가지만 생활불교와 대중불교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제7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박수와 꽃다발 속에 5년간의 원장직 임기를 회항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를 대신해 포교 역량 결집과 종단 발전에 기여한 지홍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5년에 걸친 자신의 임무는 끝났지만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승가가 화합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야 종단의 깃털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지홍 스님은 지난 2016년 3월 포교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사상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주제별로 정리한 불교 성전 발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불교 5대 수행법과 생활 의례 발간 등을 통해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중불교를 위한 새로운 수행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포교 정책의 시도를 통해서 포교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퇴임식에선 지홍 스님이 남긴 성과와 업적 등을 한 편의 영상으로 소개해 퇴임하는 스님도 참석한 사부대중도 감동에 젖었습니다. 범종같이 크나큰 울림으로 포교의 일선에서 때로는 사자우로 때로는 미풍으로 사부대중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94년 종단개혁의 주역으로서 또 사부대중이 편안하게 진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해 오셨습니다. 현대사회에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근사님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지홍 스님은 퇴임 이후 경기도 광명 금강정사 회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7대 포교원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홍 스님에 이은 후임 포교원장은 인선이 이루어지면 오는 23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인준 절차가 진행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특별전형 입학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학교 측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종관위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동국대 불교 추천 인재 전형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한 위원 스님은 한 해 동국대 추천서 요청이 10건 이상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불자가 아닌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종관위 위원 스님들은 입학 추천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조계종 신도증은 소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동국대 교학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종관위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로 화평스님의 후임에 법화사주지 도성스님과 해룡사주지 탄덕스님을, 우하스님의 후임에 정향사주지 지홍스님과 지장사주지 지공스님을 복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남산 걷기 명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한민국 명상포럼이 올해는 강남 양재천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10일에 열립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강남 구민회관에선 조계종 수자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의 포럼과 강연이 이어집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했던 대한민국 명상 포럼이 다음 달 서울 강남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참선 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강남 구민회관 등에서 명상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선 조계종의 대표적 수자 의정스님과 자비명상 마가스님,
행불선언 월호스님,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전현수 박사 등 각계 명상 대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흔히 명상입니다. 그럼 이 명상을 어느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에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명하고 저명한 명상 대가와 선생들이 나름대로의 명상 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명상 포럼은 다음 달 10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강남 양재천 걷기 명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양재천 영동 6교 아래 특설 무대가 설치돼 찬불선언장 각산 스님과 가나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베르나르 신부 등의 강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대한민국 명상 포럼 또 명상 강남을 걷다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강남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상도 하시면서 또 우리 강남의 명소인 양재천을 걸으시면서 치유와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르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개인의 힐링을 넘어 자연과 인간 본성의 파괴로 야기된 코로나19 극복의 염원까지 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선과 명상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걷기 명상 대중화를 선도했던 대한민국 명상 포럼이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명상 화두를 던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 송광사의 서울분원 법연사가 방생 행사로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도담하우스를 찾아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법연사 주지 진경스님과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 이매옥 이사장, 법연사 신도회 금강장 회장 등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도담하우스를 찾아 후원금 200만 원과 쌀 500kg을 도담하우스에 전달했습니다. 방생하면은 뭐 의류, 뭐 조류, 뭐 여러 것을 하는데 저희 법연사에서는 제가 오고부터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뭐 군 부대나 복지시설 또 이런 쪽에 우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방생의 의미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또 이곳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담하우스는 불교계 최초이자 유일한 미혼모자 보호시설로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는 요즘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미혼모자들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사찰과 소외계층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자비 나눔 현장을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방역 마스크에 제주 4.3의 상징인 빨간 동백꽃이 피어났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염원을 담은 동백꽃 마스크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는 제주관음사에서 제주 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에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새겨진 마스크 6,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홍 스님께서 마스크에 동백꽃을 이렇게 부착하는, 그래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에 저는 또 한번 감동했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오는 27일 관음사 4.3 추모 위령제에서 추모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다음 달 3일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 에이스바이오메드와 헬스코아 홀딩스도 제주관음사에서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에이스바이오메드 대표와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인연으로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에 전달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불교도 더불어 어렵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교구 신도회는 제주 지역 제주 양로원 등 교계복지시설과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천태종도 제주 지역 소외계층의 행복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태종 제주 문강사와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제주 문강사에서 마스크 2만 장과 손 소독제 1000개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나눔을 운동 본부에서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달받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제주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퇴임식을 갖고 지난 5년간의 소임을 회항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소임을 내려놨지만 코로나19 시대 전법과 포교 활성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포교 역량 강화 등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